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 인질 등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마스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테러를 가한 무장세력 하마스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동의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하마스의 행동을 가피해 오판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동 위기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든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돌볼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 로켓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로켓포 관련 보도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해 추후 답변하겠다고 컬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이란에게 해제해준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재동결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며 모든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컬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Thank you, Carlene, and thank you, John. I'm here. Okay,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캐린 and 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 교대와 관련하여 하마스는 북한의 로켓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로켓에 관한 보고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 질문을 받아들이겠고 추가 정보가 확인되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말해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는 충분히 크고 강한 국가이며 어디서나 우리가 국가 안보 이익을 돌보는 글로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전체의 안정 안보 번영을 쟁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 등 미국 언론은 웰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미국도 난리죠. 네, 지금 몇 시간 전에 그렇죠.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급히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거 보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간들 뾰족한 게 없어요. 갑자기 거기 가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과의 회담도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가 취소가 됐어요. 걔네들이 안 만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만 갔다 올 것 같는데 또 이스라엘 뜨기 전에 지금 가자 지구의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100명이 지금 사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500명. 예, 지금 이 폭격이 이스라엘이 했니, 팔레스타인이 했니, 뭐 서로 지금 미루고
이제 악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 진상이 밝혀질 거예요. 근데 그 로켓을 보면은 요르단에서 오는 그 지하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로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지금 완전히 봉쇄하고 점령하려고 사람들도 다 지금 남쪽으로 피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시동을 걸어서요. 이건 이스라엘이 큰 실수다. 뜬금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화가 난 거야. 아니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그랬지 않느냐고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끝장을 내겠다고. 그리고 이네들을 가만히 두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록 놔놔라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약간 지금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봐는 상당한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국제사회도 팔레스타인 편 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이 더 지금 데모가 지금 백악관 앞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냐면은 보복을 해야지 이스라엘 국민으로 봐서는 보복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따르자니 또 국제사 이란이 또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이 개입이 되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지상군 투입하지 마라. 지상군 투입하지 말고 그냥 휴머니타리언 인도주의적인 물도 갖다 주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2,000명 출입을 보내지 않습니까? 미군 2,000명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싸움을 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전투병이 아니라 그 휴머니타리언 헬프하고 이제 병원, 그러니까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커다랗게 된다면은 이게 한반도까지 또는 저기 시진핑하고 나중에 좀 이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인발을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정말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두고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모사드의 정보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다.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한국으로 보면은 이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GP 11개, 군사 분계선에 있는 GP 11개, 비무장지대 11개의 GP를 철수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대공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항공 감시 기능, 여기는, 항공 감시 기능, 아예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에서는 항공 금지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없애져 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포병 훈련, 연대급 훈련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또 국정원은 좌파들이 들어가서 국정원 다 해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동안의 그 휴민트들이 다 무너졌고 이런 상태를 만들었는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이 전쟁 만약에 북한의 공격이 전쟁이 있다 이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해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마스가 이제 육상으로는 이제 픽업 트럭을 가지고 육상을 침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은 패러글라이더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고속정이라 해가지고 바다로는 고속정을 치고 들어왔는데 네. 문제는 이 패러글라이더가 북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 패러글라이더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다가 한 수천 발 포를 쐈다 하는데 장사정포 우리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시간당 16,000발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마스의 사력에 비해서 수백 배예요. 나는 그러면은 완벽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무너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감시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유행 금지 구역을 정하고 또 초소를 철수시키고 훈련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9.19 군사 합의라고. 그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9.19 군사 합의 파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마스와 같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어. 지금 육참에서 지금 얘기는 도대체 무기 거래의 징후. 지금 뭐 122mm 그 방사정포 있잖아요. 방사정포. 122mm의 에 한글 글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방 112, 122 해가지고 어때, 그게 하마스, 북한의 하마스가 사용한 그 네네. 122mm 공중포 포탄에 방 122, 122 하는 한글 글자의 포탄이 나온 거예요. 북한 무기가 거기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대전차 무기 있잖아요. 사람이 들고 쏘는 대전차 무기도 북한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이제 어제 막 이제 발표하기 시작해서 육참에서 이게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직접 거래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을 통해서 혹은 저 헤즈볼라를 통해서 갔든지 뭐 아무튼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의 무기 거래, 북한 무기 거래라든지 또 패러글라이더 공격 형태라든지 또 기습 전술 이것이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교육 이런 것이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가르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저기,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북한제 무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백악관에 지난주에 다 질문을 했습니다. NSC에. 그러니까는 그 브리핑에서 자기들이 더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은 지금 컨펌을 안 하고 있어. 오늘 또 펜타곤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제가 이걸 또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런 보도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왜 보도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 말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인텔리전스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입짝 닫는데 한국에서 나온 거는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걸 릴리즈했는지 모르겠다. 이 선에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켓 F7이란 것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게 북한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또 하마스한테 계속 무기를 갖다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마스가 무기 제공가지 또 그리고 미국은요 북한제 무기를 하마스가 썼다는 거는 말 안 하고요. 엉뚱하게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엄청난 컨테이너 1000개 정도의 무기를 지금 이송했다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내셔널 NSC 장 컬비 백악관의 전략소통 소속관이 릴리즈를 했거든요. 그거는 하면서 왜 북한체 사용한 하마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은 그 가자지구 점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 것을 받아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동으로 확전됐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국인데 이게 이란이 개입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확전되면은 가장 곤란한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은 뭐 이런 무기가 뭐 북한산이다 이런 게 아니고 육탐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F7 로켓 대전차용 로켓, 그 다음에 방 112, 122mm 방사포,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음. 미국 정보기관하고는 다 논의를 했지만은 미국이 이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예. 아무튼 확전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아마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뭐 누구에 의해서 병원이 폭격했던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유엔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500명 가까이가 지금 사상자가 병원에서 나버렸다. 그래서 이게 여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밀리는 영국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공격을 받으면은 100배로 더 돌려주는 과거부터 그런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많은 사상자가 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250명 정도 되는 인질들과 이스라엘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혹은 하마스 관련자 6천 명 이거를 막교환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아무튼 하마스는 어쨌든 가자 지구에서 몰아내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 미국에게 젤린 옐런 그 부장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두 개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판국에 북한이 우리도 하마스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오판을 해서 또 해가지고 한반도의 국지전이라도 한다든지, 또는 시진핑이가 그래 지금 하마스 하는 거라지 보니까 우리도 그냥 타이완 이참에 하자 이러면은 4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4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도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NSC 그 지난주 뭐 금요일날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그걸 물었습니다. 이 중동 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리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방향이 어떻느냐, 이 중동 위기에서 한반도에 만일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미국은 그대로 이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거기서 손을 뗄 거냐. 미국이요, 제가 볼 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 장담을 해놓고 어떤 때는요, 이리 재보고 자기들이 그거 할 것 같으면 싹 뒤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도 이스라엘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처음부터는 오케이 우리가 100% 밀어주고 지원해줄 게 아니라 해라 이래 놓고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 절대 가자지구 점령은 안 된다 라는 거는 우선 자기들이 병력이 인발부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전하고 똑같이 딴 나라 가서 우리 미군이 죽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데서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두렵더라고. 물론 대답은 NSC 존 컬비 이제 제가 같이 나중에 보내겠지만 들어봤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반도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거는 장담일 뿐이지 something happening 하면은 happening 되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하마스가 이 조그마한 별로 힘도 없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때리려고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you never know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오늘 푸틴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베이징에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하고 지금 또 이제 평양에서 동시에 지금 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거지. 이래서 오늘 제가 인도 패시픽 태평양 사령관이 오늘 브리핑을 가져서 국방부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엄연하게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대와 군사영역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네들이 지금 어떤 또 하나의 작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은지 대표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러의 연대. 지금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서 1대1로 국가 협력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한국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지만은 1대1로 이런 얘기를 한 게 한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1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 야. 카자흐스탄 가서 1대1로라고 해가 그것이 이제 중국의 굴기, 중국이 G2로서 이제 미국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게 10년 됐다고요. 결국은 뭐 1대1로가 성공도 못하고 실패도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1대1로 회의에 푸틴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그 시진핑하고 만나서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내전, 그다음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무기 부분 관련된 얘기들도 군사적인 얘기들도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만약에 하마스가 수천 발 쐈는데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당 방사정포는 수도권을 다 겨냥하고 있는 방사정포는 시간당 16,000발을 쏠 기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그러면은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에 속아갔던 원래 그랬던 원래 빨갛던 문재인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러 놨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네. 지금 감시기능 초소의 핵심 초소 11개 철수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됐죠. 국정원에다가요. 그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게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보 기능도 약화시키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그다음에 감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놔서 만약에 북한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국지전이 발생했다 하면은 문재인은 그야말로 국가 반란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상상도 못했듯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신냉전 2023년의 신냉전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신냉전 시대에 전쟁이 없다라는 그는 안일한 안보관 또 평화로 북한에다가 물자를 주고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동조했는 그러한 민주당 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국민들 한편으로는 이건 문재인 때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9.19 군사합의도 해가 전쟁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은 민주당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권이나 어느 정권에서도 전쟁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방어, 완벽한 감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드론에다가 패러글라이더에다가 모든 국지전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요. 북한에 비해서 또 북한의 공격력에 비해서 한국의 방어력이 그 감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9.19 군사합의를 없애버리고 다시 감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복원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요 문재인 정권 때 그 가짜 평화로다가 잠시 전쟁이 안 일어나고 멈춘 걸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이 영원히 안 일어날 것 같는데 그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깡패가 윽박지르 가지고 니 돈 안 주면 죽여 때려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깡패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돈만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런 말을 한잖아요. 힘을 기른 평화라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하고 힘이 있어야지 아무나 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누구야,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보고 돈도 많이 갈취해 먹었고요. 국제적인 그 강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1대1로의 그 회담이라는 것이 전부 다 빠졌어요. 우리 동맹국은요. 전부 뭐냐면 IS, 탈레반 이런 이상한 인간들, 중동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가서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오늘 또 러시아 기자한테 물었어요. 푸틴이 왜 지금 전쟁 중인데 왜 푸틴이 저기 중국에 갔니? 이러니까는 Well, I don't know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도 괜찮다. 만일에 심하게 되면 중국이 같이 또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지금요,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화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렇게 하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페이텐션이, 관심이 지금 미국이 골로 지금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로 봐서는 상당한 호재죠, 지금 보니까. 숨쉴 지금 구멍이 있는 거라. 이 틈을 타서 빨리 중국한테 가서 중국과의 모령의 언어들 지금 계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싸움하는 도중에라도 나는 잠깐 틈을 타서 여기를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북한도 갈 겁니다. 북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바쁜 미국의 밤에 잠도 안 자고 브리핑을 해요. 9시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요. 그러면은 모든 국가안보 팀들이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맨날 거기서 자고 그래요, 지금 사무실에서 있고 뭐 심심하면 기자들한테 또 호출해가 뭐 그만큼 이제 이게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시점에 푸틴이 북경을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그렇죠. 된다. 바로 그죠. 북한도 거기에서 동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절대로 북한이 핵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핵개발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평화 얘기하면서 방어 감시 기능을 다 무력화시켰고 정보 기능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거짓말을 또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죄를 주고 있는지,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절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 정권은 전쟁이 터지면은 너가 강하게 해서 전쟁 터졌다고 그런 핑계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화력이 뭐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저도 깜짝 놀란 게 시간당 16,000발을 쏜다는 거예요. 시간당 장사정 프로를. 그래서 그런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16,000발 쏘는 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격의 징후가 있든지 움직임이 있는 거를 정보를 수집해서 준비해가지고 쏠 준비를 하는 순간에 초토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놈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민생이나 뭐 개혁과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단지 하나 이 안보 국방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지금 돌려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신냉전 시대가 되니까 어디서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 맞습니다.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외의 지역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군이 지금 어제 육참에서 하마스에서 사용한 무기도 바로바로 발표하고 산이다. 그래, 한글이 적힌 방이라는 거 방어할 때 방에 122 이렇게 한글이 적힌 무기가 나왔고 또 하마스 대원이 들고 있는 외전차 로켓 그게 F7
북한산.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기습이죠, 기습 공격. 그거를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대한 그런 공격을 했을 때 한국의 방어 능력, 두 번째는 미국이 어떤 행태를 취할 거냐. 미국이. 또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지금같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중러, 북이 굉장히 긴밀한 무계 거래를 하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굉장히 긴밀한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이 과연 북한의 기습 도발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 혹은 그 이전의 정보 또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 드론 수백 대 수천 대가 동시에 뜨고요.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더가 동시에 수천 대가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장사정포를 안 쏴도 응. 패러글라이더에 폭탄을 싣고 드론에 폭탄을 싣고 수천 대가 동시에 뜰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잡히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레이더에. 그게 대표님 이제 영화 같은 사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 같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운이 좋은 게 북한이 드론을 띄워서 우린 맞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게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리라고는 없고요. 좀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커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략자산 확장 억제 100% 우리가 인정해요. 오케이? 한국도 미국을 믿고 인정하지만 문제는 비대칭 전력을 써서 북한이 아주 미개인식의 전쟁,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우려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략 자산으로 한 방 때리는 이런 전쟁이라면은 no problem, 오케이? 문제는 없는데 아주 우리가 상상 외의 땅굴을 파가지고 두더지 그치 밑으로 온다든지 아마 남북한 땅굴을 우리 몰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땅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마스가 거기서 다 전략 회의를 하고 무기를 조립하고 거기서 뭐 이제 침범하는 거를 모의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라고는 그런 것이 없을 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게릴라전,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한국에 게릴라가 너무 많아요. 이게 빨간 좌파들이 다 게릴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여차하면은 좌파들이 게릴라로 변신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국방부니 서울 시리니 뭐 대통령실이 아마 점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영화 같은 한 장면이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 이석기인지 뭔가 그 사람 벌써 시나리오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내부의 적이 어떻게 준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무슨 뭐 정보 기능이 있어야죠. 국정원에 외공 수사권을 박탈해 놓으니까 이게 뭐 정보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걸 돌려놓고 또 국정원 내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난번 정권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정하는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가자지구가 서울에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반인데 그게 한 230만이 된다 그래요. 230만. 그러니까 서울도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자지구도 밀집도가 서울에 한 반 정도의 인구 밀집도가 있는데 지하 예, 그런 지하본. 공격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이 500km라 그래요. 와. 500km면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다. 그러니까 아예 밑에 저런까지의 터널이 있다는 것은 서울 지하철 있잖아요. 서울 경기 지하철 다 합친 그 정도의 길이에요. 지하철 다 합친 길이. 그래서 야,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병력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쉽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런 미국의 우려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빈라덴을 잡으려 때 산악지대가 제일 하기가 까다로운 데래요. 그리고 물 밑으로 이 두더지같이 북한이나 하마스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 뭐냐면은 계속 터널만 파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그 밑에서 해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격을 하마스 하나 때려 잡으려 그러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저 초가상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 공격하려다가 그냥 시빌리언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그냥 갖다가 희생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국제적인 여론을 막 일으켜 가지고 하고 국제사회도 웃기는 거예요. 하마스 그치 이렇게 테러 집단들이 먼저 공격해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보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이 막 때리고 공격할 때 우리가 한 방 때리려면 미국에서 견제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확전될까 봐 겁난다고.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김정은이도 노리고 하마스도 노리고 테러 집단들이 노리니까 이거는 저기 잘난 사람들이니까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데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여론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니 북한이니 이 사람들이 무슨 여론에 신경 씁니까? 무작위한 사람들이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요. 나라가 힘을 기르고 또 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야당이 이런 뻘건 인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지를 들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빨간 색깔만 있으면은 지급표에 이득이 된다면은 전부 다 빨간 거라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기회에 큰 이게 교훈입니다. 하마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교훈이지만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큰 교훈이 더, 다음 차례가 진짜 누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방심하지 말고, 정보가 첩보가 되든지, 정보가 되든지, 과하든지, 과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보는 과리만큼 해도 부족한 게 안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 공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네.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네. 안보 부분에 국민들의 안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기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죠. 선거에 예, 누가 고맙습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 국가가 있어야지 선거도 있고 그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발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바이.